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을 이 한 방송사가 지난 주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재조명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추모하는 여론도 이어지고 있고요. 동시에 또 양부모 또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에 대한 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터뷰에서는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뉴스 브리핑에서 개괄적인 사건을 좀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좀 네. 정인양 사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건의 개요는 좀 어떤 건가요? 네, 이 정인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된 지 271일 만에 또 입양 거의 10개월 만이죠. 양부모의 학대로 현재 사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양부모는 처음에 신고된 당시에는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 학대로 인한 사망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바는 그 사망하기 전까지 3차례 정도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정인양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 알려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양된 지 271일 만에 결국 사망한 건데 처음에는 좀 사고로 양부모가 덮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밝혀진 거네요, 일단. 진실은. 네, 어느 정도. 네. 근데 이제 정인이를 이제 죽음으로 내본 그 양부모에 대해서, 지금 아동학대 치사나 이제 아동유기, 방임, 이런 죄가 이제 좀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다릅니다. 적용된 법률이. 죄가 다른데, 좀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좀 이 법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이 국민청원이 21일 기준으로 벌써 이 살인혐의를 적용해달라는 그 형의 23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것은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재 적용되어 있는 혐의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방임 그리고 아빠는 방임과 방조입니다. 먼저 이 엄마 같은 경우를 보면 아동학대 치사죠. 이 아동학대 치사는 살인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는데 아동학대를 하는 와중에 사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청원에서는 살인으로 해달라라는 거는 어떻게 이 작은 아이에게 이렇게 장기간 아동학대를 했는데 사망할 것을 모를 수 있었는가, 즉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에는 크게 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살인죄와 지금은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돼 있는데 이제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정인이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좀 밝혀내야 하는 게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좀 쉽지 않은데 다른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아동학대 치사와 관련되어서 대부분 살인죄가 적용이 좀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 칠곡 계모 사건에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처음으로 살인죄가 적용이 됐던 게 2014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울산 계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울산 계모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였어요. 네. 보통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은 학대를 하는 와중에 사망을 하는데 죽을 것까지는 몰랐었다.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아동학대의 상황에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보통은 봤는데 이 울산 계모 사건에서는 흉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에게 어른이 그냥 맨손 같은 맨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고 장기간 이런 아동학대가 계속되었을 때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정인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재감정을 이제 의뢰를 했어요. 부검을 다시 해달라. 재감정을 의뢰를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부검 결과 사인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그러니까 외부에서 있었던 이 복부 손상인데 만약에 다시 부검을 하고 장기간적으로 계속되었었고 이 아동학대라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부모가 계속해서 아동학대를 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네. 울산계모 사건에 빗대어 봤을 때도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 검찰이 이러한 부분 또 추가적인 진료 기록이라든지 증거 사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봐서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나 왔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 뭐 지역명을 언급해서 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냥 언론에서는 이름을 붙였죠. 울산 계모 사건. 울산 계모 사건들 그러면 1심에서는 이 아동 학대 치사가 적용이 됐다가 2심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살인죄로 바뀌어서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가 인정됐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결국은 이제 살인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재감정이 의뢰된 네. 이 재부검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검 결과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고 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마지막 사망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재감정을 의뢰한 것은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장기간에 걸친 아동학대에 관련된 정황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너무 이제 좀 끔찍한 얘기지만 저희 다 방송에 나온 얘기니까 아이 같은 경우는 갈비뼈 같은 것들이 잘 부러지지 않아요. 이제 갈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면 심각한 아동학대의 정황으로 보는데 갈비뼈가 부러지고 다시 뭐 붓고 이런 정황들을 부검에서 다시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주변의 진술 또 그 전에 있었던 진료 기록들 다 합쳐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아이가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아동학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정말 그때 살인하려는 고의는 없었지만 이 정도의 폭력이 행사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십니다. 6218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른으로서 참회합니다. 3271님. 제가 아는 지인은 아기를 입양해서 아주 훌륭히 키워서 지금 사회일원으로 훌륭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입양을 왜 했는지 의문이네요. 이런 문자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국민청원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이렇게 재부검에 임하게 될 텐데 그 양부모에게 만약 살인죄를 적용한다면 어떻게 형량이 얼마나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게 법정형 자체가 이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고 살인죄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정형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이고 아동학대 치사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는 없는데 아동학대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 거거든요. 근데 아동을 학대하는 것 자체가 재질이 안 좋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형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법을 적용할 때에는 보통 우리는 형량이라고 하는데 이 형량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형량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뭐 22년에서 23년 정도이지만 아동학대 치사죄는 6년에서 8년이에요. 실제로 적용되는 형량이. 그래서 실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조문의 살인죄로 바꾸는 것이 실제로 법을 적용받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엄중하기 때문에 실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인이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 어린이집 또 병원 관계자들이 이제 3차례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이 학대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종결했고요. 그 후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한 건데 이 경찰의 부실 수사도 좀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알려진 바로는 담당 과장이 주의 처분 받고 담당 계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징계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받긴 받았군요. 네, 경찰 내부의 징계이고요. 하지만 경찰 내부의 징계라도 많은 국민분들은 부적절하다. 징계가 너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한 번이라고 한다면 또 그 당시에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의견을 더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이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근데 이거 벌써 3번이나 있었고 이 3번이 어린이집 교사 또 치료한 의사 선생님한테까지도 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 말만 믿고 이렇게 했다라고 현재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계수가 부적절하다,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내부 징계니까 뭐 혹시 다른 형사 책임, 뭐 직무유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직무유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유기는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직무 수행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직무 수행을 부적절하게 했죠. 제대로 된 직무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직무 수행을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무 유기 여부는 좀 적용은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네. 변호사님들마다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부 징계가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 사건에서의 징계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한 조치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입니다. 예. 어떻게 좀 법적인 좀 미비사항은 없나요? 지금 현재 이 어떤 법 체계에서 말이죠.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동학대와 비슷하게 예전에는 가정폭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신고를 받고 갔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시 남편과 화해했어요라고 하면 다시 원 가정으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이 가정폭력은 즉시 분리를 하는 방안들이 법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아동학대도 즉시 분리는 있습니다. 근데 즉시 분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건복지부에서 즉시 분리를 하는 제도를 시행을 이제 입법이 발령돼서 시행을 하겠다,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법안을 조금 더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현재 고민정 의원실에서도 분리조치 의무와 관련된 법안 냈고요. 또 김미애 의원실에서도 예를 들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석하고 진술 요구에 학대 부모가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즉시 분리와 관련된 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 형량 자체를 높이자 이러한 법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동학대 치자죄의 기본 형량을 이제 현재는 5년인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리자 이러한 뭐 정춘숙 의원실의 법안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아동 학대 문제가 쟁점화될 때만 뭐 정치권에서 좀 반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시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슬퍼하면서 입장을 내놨는데 앞으로 좀 정치권이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법안을 좀 심의하고요. 하루빨리 아동학대에 징후가 있을 때는 즉시 분리하는 법안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